안녕하세요. 저는 불파스프기 김영빈이라고 하고요. 네, 경마 컨셉 P2E 프로젝트 살펴보기라는 주제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는 이제 두 발표자분들께서는 좀 상당히 이제 아카데믹한 주제로 발표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상당히 이제 말랑말랑한 내용들이어가지고 좀 편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발표 순서는 제가 왜 이런 주제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랑 그다음에 살펴본 내용들 이렇게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이 슈팜인 메타랜드라는 이제 클레이튼 기반의 P2E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 프로젝트 팀에 조인해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작년 12월 정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한 1년 정도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슈파민 슈가랜드라는 원작이 있는 이제 게임이고, 그 다음에 귀여운 일러스트를 가지고 있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징으로 합니다. 네. 그 게임 화면이 오른쪽에 있는데, 이 화면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지금 땅이 있고, 게임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 땅이 있고, 이 땅 위에 있는 양들이 있는데, 얘들이 다 이제 NFT입니다. 그래서 유저 입장에서는 땅 NFT를 구입하고, 양 NFT를 구해서 여기 땅 위에다가 양을 배치하면은, 이제 양들이 이제 양털을 생산하게 되고, 그 양털을 이제 유저가 수확을 한 다음에 인게임 재화인 마말레이드 토큰으로 바꾸면은 이제 그걸로 이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요 내용이 이제 주요 내용이 되고, 그리고 이 땅 위에 보면은 뭐 집처럼 생긴 얘네들이 이제 구조물들이 있는데, 이런 구조물들을 배치하면 이제 양들의 어떤 뭐 기분이라거나 스탯이 좋아지면서 양털을 좀 더 많이 생산하는, 빨리 생산하는 그런 효과가 생겨서 결국 이제 NFT의 크게 종류는 땅과 양과 구조물 이렇게 세 개가 있어서 이거를 조화롭게 이용하면서 수확량을 늘려가는 그런 이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설명을 이제 여기까지 들어보시면은 이제 대충 짐작하실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구성을 하면 이제 그 인게임 토큰 재화가 계속 이제 남발되게 되면서 이 토큰을 유저들이 이제 뭐 투자를 해서 좀 더 이제 즐기는 데 사용하면 좋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대부분 현금화를 택하기 때문에 이제 고질적인 이제 인게임 토큰 인플레이션에 노출이 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게임 내에서 뭐 대책으로서는 이제 모핑이라는 이제 양 두 마리를 합쳐서 새로운 양 한 마리를 이제 만들어내는 이런 기능을 냈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당연하겠지만 양마다 이 특성이 다르고 등급이 다르고 양털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양을 가지고 있을수록 좀 더 효율적으로 비싼 양털을 뽑아낼 수가 있어서,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한 장치. 그리고 이 모핑을 하기 위해서는 인게임 토큰 재화를 써야 되기 때문에 소각처로 기능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데코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예, 아까 구조물이라고 말씀드렸던 이거를 데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데코레이션을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인게임 재화를 써야 하고, 그다음에 그 업그레이드가 성공하게 되면은 그 생산량이 좀 더 효과가 좀 더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콤보 효과는 양들이 어떤 특정 양 조합을 맞춰서 이제 땅에 배치를 하면은 좀 더 효과가 좋아지는. 그러면 이제 어떤 양들을 조합을 맞추기 위해서 양들을 더 이제 구하려는 그런 이제 수요가 생기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넣어서 다양한 토큰 사용처를 마련하면서 이 게임 내 NFT의 가격 방어나 이제 게임 인플레이션을 이제 억제한 노력을 해봤으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해서 추세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레이싱, 이제 왼쪽에 보면은 여태까지 봤던 그림들은 좀 말랑말랑한 그림이었다면 약간 이제 역동적인 그림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레이싱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신규 컨텐츠를 이제 올해 하반기에 내게 됐고, 그래서 여기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실제 이제 플레이 되고 있는 화면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기가 보유한 양 NFT를 이제 어떤 대회 경주에 출전시켜서 이제 경쟁을 시키고, 그래서 이기면은 상금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이제 경기에 대해서 간단한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컨텐츠를 출시를 하게 됐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출시하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을 좀 더 막을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이제 레이싱 컨텐츠는 지금 출시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계속 이제 개선하고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재미와 소각처로 기능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요런 컨셉은 사실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형태, 경마라는 주제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여서 타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잘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현황을 조사해 보자라는 이제 생각에 몇 가지 이제 조사를 해보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마무스메라는 이제 게임은 사실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아니고 뭐 게임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들어보시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아니지만은 경마 관련해서는 게임업계 최고의 이제 메가 히트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어차피 이제 게임인 이상 이 내용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일단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컨셉은 경주마를 이제 미소녀로 이제 의윤화해서 이런 미소녀들이 레이싱에서 뛰어다니면서 요거를 승리를 하는 것이 이제 주요한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게임은 이제 비교적 최근인 2011년 2월, 그러니까 작년 2월에 이제 일본에서 출시가 먼저 됐었고, 싸이게임즈라는 게임사가 이제 개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이 작년에 굉장히 히트를 해서 올해 카카오 게임즈가 그걸 들여와서 올해 6월에 2020년 2년 6월에 한국 출시해서 현재까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21년에 이제 일본에서 매출 1위를 달성을 했었고 1.2조 원 정도 매출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출시 한 20일 정도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이제 히트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 게임이 왜 이렇게 뭐 성공을 했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사실 뭐 일러스트 같은 걸 보면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걸 보고 약간 이질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뭐 이질감을 느끼거나 막 그렇게 익숙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해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찾아보고 했을 때 가장 이제 이 게임의 특징적인 매력적인 요소는 여기 적혀 있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현실 이렇게 세 가지가 공존하면서 이게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매력적인 스토리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보면 이제 그림에 볼 수 있듯이 뭐 스페셜 위크, 뭐 토카이 테이오 뭐 이런 이제 뭐 미소녀 캐릭터들이 사실 실존하는 말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 실존하는 말에 실제 스토리를 기반으로 이 게임이 만들어졌고 특징도 약간 이제 그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이제 실제 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 게임을 처음 접해서 이제 플레이 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게임을 정말 재밌게 하고 나면은 사실 자연스럽게 이 말이 실제 말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실제 스토리를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지금 이제 1기, 2기 이렇게 출시가 돼가지고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이걸 재밌게 플레이했다면은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고 그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은 내가 플레이한 어떤 이제 그 캐릭터 이외에 다른 캐릭터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캐릭터를 보고 또 매력을 느껴서 게임 내에서 또 다른 캐릭터를 플레이하고 이런 이제 그 선순환 구조를 일으키면서 계속 이제 사람들이 이 게임 내에서 머무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게 가장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가장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수집형 RPG 게임의 장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사실 아이템 수집하고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제 파밍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지루하게 뭐 레벨업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강하게 만들려면은 그런 게 이제 수반되게 되는데 이게 스토리에 다 녹여놔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른 게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BM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유저 지출 유형을 생각해 보면은 헤비 유저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 캐릭터들을 나중에 PVP에 출전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캐릭터를 이제 뽑는 데 많은 지출을 하게 되고 그 뽑은 캐릭터를 굉장히 이제 그 육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지출을 하는 그런 이제 당연한 이제 수순을 밟게 될 것 같고 라이트 유저인 경우에는
이 캐릭터들을 이제 여러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 얘네들이 이제 하나씩 다 해보려면은 메인 캐릭터 한 장은 이제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매해서 스토리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구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라이트 유저는 하나씩 메인 카드를 사는 그런 이제 BM을 가져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우마무스메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드런이라는 이제 블록체인 이제 프로젝트죠. 이제 P2E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드런은 이제 경마 컨셉으로 한 어떤 이 P2E 프로젝트 중에서는 가장 성공하고 이제 여태까지 이제 서비스한 기간도 굉장히 긴 그런 프로젝트여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정리를 해보게 됐고 메인 컨셉은 여기 바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주마 NFT를 사서 요거를 구매하고 이제 육성을 시키고 서로 교배를 시켜서 자손을 낳고 그리고 이제 이 키워진 말들을 경주에 내보내서 승리해서 거기서 수익을 얻는 그런 이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익숙한 프로젝트인 뭐 스테픈이나 엑시 인피니티 치환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스테픈의 신발이 이제 말이 되는 거고 엑시 인피니티의 엑시가 이제 이 말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크게는 이제 비슷하게 돌아간다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조금 다른 점을 보면 스테프는 이제 뭐 유저가 개인적으로 이제 NFT를 보유한 다음에 걷거나 뛰면서 이제 GS 토큰을 얻는 그런 게 솔로로 이제 플레이하는 그런 게 좀 메인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제드러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내 경주마를 이제 계속 이제 다른 유저의 경주마랑 경쟁하는 PVP 경기에 계속 출전시켜서 거기에서 뭐 그 경험치를 계속 쌓으면서 성장하고 좀 더 이제 높은 레벨의 이제 경기에 출전을 시키고 그렇게 이제 경쟁하는 게 조금 더 주가 되는 그런 이제 게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특징적으로는 이제 이 경주마 일러스트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멋있고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영상도 지금 여기 PPT에는 들어있지는 않는데 영상 퀄리티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 기본 이제 특징이 내 경주마를 육성을 해서 대회에 출전시키고 거기에 상금을 받는 게 이제 주요 목적이 되고 현실의 이제 경마에서처럼 뭐 저 말에 내가 베팅을 하고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타임라인에 여러 가지 이제 주요 정보들이 있어서 요거를 넣어봤고 이제 2018년 쪽에 보시면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2018년 쪽에 보면은 개발사가 이제 Virtually Human Studio라고 해서 VHS라는 팀인데 이제 호주 베이스의 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주 베이스의 팀이 이제 유저들이 대부분 이제 영미권에 있는 유저들이 지금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출시한 연도를 보면 2019년 1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 이제 4년이 약간 안 됐죠. 4년 정도 이제 운영하면서 P2E 프로젝트 중에서 굉장히 롱런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상당히 이제 빠른 시작을 한 걸로 보이고, 이게 제가 기억에는 우리나라에서 꽤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P2E 붐이다라고 이제 했던 시점이 2021년, 그러니까 작년 여름 정도였는데, 이제 엑시 인피니티가 이제 그 발화점이 됐죠. 그보다 한 2년 이상 빠른 이제 프로젝트 시작이었고, 엑시 인피니티는 시작한 연도를 찾아보니까 18년 3월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보다 한 10개월 정도 늦은 시점에 이제 나온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이제 7월 쪽을 보시면은 이제 2천만 달러의 시리즈 A 펀딩을 받은 바가 있고, 요거는 A16G랑 TCG에서 이제 펀딩을 유치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파트너십을 굉장히 유명한 곳이랑 많이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제 맥주 회사인 스텔라랑 게임사 아타리, 그리고 이제 나스카, 그리고 버드와이저, 맥주 회사, 이렇게 이제 주요하게는 파트너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파트너사랑은 이제 파트너사의 이름을 딴 스폰서십 대회가 열리고, 그거에 참여하기 위한 어떤 NFT를 발행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이제 그 협업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그 협업사에서는 광고 효과를 노리게 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제 파트너십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이거는 이제 버드와이저
이제 버드와이저랑 파트너십 하는 내용들을 좀 이제 사진을 넣어봤고, 왼쪽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배경으로 이제 버드와이저 할러데이 토너먼트를 이제 개최해서 이제 기존에도 돌아가는 게임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이 특정 이제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이제 버드와이저 컵이라는 이제 대회를 여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12월에 열려가지고 지금 되게 최근까지 이제 되고 있었던 이제 경기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이제 대회가 열리는 기간에 이제 오프라인 미드업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2월에 오프라인 미드업을 진행을 해서 이 내용은 이제 세인트 루이스의 버드와이저 플래그십 브루어리가 있는데 여기에 100명의 제드런 커뮤니티 멤버를 초대를 해서 미드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게임을 갖다 이제 이 게임을 같이 이제 참여해보는 커스텀 레이스를 이제 내 가지고 그거를 같이 이제 해보고, 여기 안에 보시면은 뭐 굿즈 같은 것도 버드와이저랑 제드랑 같이 이제 되어 있는 티셔츠 이런 것들도 다 제작을 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파트너십과 이제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좀 특징적인 점은 이제 버드와이저 이런 컵에 진출 이제 그 내 말을 출전시키려면은 기존의 버드와이저 패스 NFT가 있어야 이제 참여가 가능한 형태고, 이게 하나를 갖고 있으면은 세 마리까지 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고, 이런 컵이 열리면은 보통 총 상금이 대회당 한 14만 달러 정도 이제 지급이 되더라고요. 1.8억 원 정도인데 꽤 이제 크게 이제 진행되는 이벤트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그 오픈시에서 NFT 정보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전체 경주만은 30만 개 정도 NFT가 이제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오너 수는 한 3.6만 명 정도로 해서 굉장히 좀 이제 P2E 프로젝트 치고는 굉장히 이제 이 플레이어가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플로우 프라이스를 살펴보면은 이제 최근에 찍은 건데 이제 2.3 매틱인데 이걸 하나로 해보면 3,000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3,000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그냥 이제 이 저렴한 NFT를 구매해서 플레이 해볼 수 있어서, 지금 옛날에 이제 굉장히 이제 NFT가 비싸서 플레이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전혀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 활성도도 좀 살펴봤는데 지금 최근 한 12월 한 달 정도를 살펴봤을 때 일간 한 40건 정도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PFP 같은 프로젝트랑 좀 다르지만은 뭐 어느 정도 이제 활성도 있게 거래가 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게임 내 특징 중에 하나가 뭐 다른 엑시에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제 이거를 빌리고 이제 빌려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는데 이 프로젝트의 뭐 바로 기능을 살펴보면은 이제 서비스 내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거를 빌려 볼 수가 있고, 빌리는데 여기 이제 이 말의 리스트를 보고 선택해서 빌리는 이런 기능들은 뭐 너무나 일반적인 내용들이고, 이제 요거를 빌릴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비용을 내고 이제 쉐어를 하는지를 살펴보면 빌리는데 비용을 받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빌리는 비용은 전혀 내야 되는 비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최초 사용자가 이걸 빌림으로써 되게 쉽게 이제 온보딩을 해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장려하는 기능으로 보이고, 단 이제 상금을 이제 받게 되면은 그 상금의 반만 이제 플레이어가 가져가게 되고 반은 빌려준 이제 차주에게 돌아가는 형태로 이제 쉐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 기간은 이제 4일씩 해서 4일 동안 쓰고 나서 다시 돌려주게 되고 다시 또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구조가 잡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토큰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이 토큰은 뭐 거버넌스 토큰은 아니고 인게임에서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제드 토큰이고 이게 지금 발행된 시기를 보면은 2022년 7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해니까 이제 지금 발행한 시점은 상당히 얼마 안 되었고 이제 런칭한 시점으로 보면은 3년 반 이상 경과한 이후에 이제 이 토큰을 발행해서 이제 굉장히 뭐 서비스가 안정화된 이후에 발행을 한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현재 살펴보면은 이더리움이 원래 이제 출시되기 이 토큰이 발행되기 전에도 이더리움이 메인 통화로 계속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 제드 토큰은
이제 부수적으로 현재는 사용되고 있고 향후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계속 이제 시원해 나가는 형태로 진행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토큰의 사용처는 보통 이제 참가비나 뭐 이제 대회 상금 그리고 브리딩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비용에 사용하거나 인게임 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그 내역 중에 보면은 좀 특징적인 부분이 기존 유저, 그러니까 기존 플레이어한테 전체 토큰 10억 개 발행되는 것 중에서 7%인 7천만 개를 유저들에게 이제 배분을 했습니다. 이게 3년 이상 이제 업력이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 유저들에게 얼마나 인게이지먼트가 있는지 순위를 나눈 다음에 거기 이제 클래스에 맞게 이 토큰을 이제 분배해서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오른쪽에 가격 흐름을 보시면 뭐 전체 시장 상황에 뭐 어쩔 수 없이 뭐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게임 이제 뭐 내부 특성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히만 살펴보면은 네, 경주마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내 경주마의 정보를 볼 수 있고 이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은 제일 이제 익숙한 내용들부터 보면은 이제 여기 레벨이 이제 385라는 게 지금 이름 밑에 가운데 표시가 되고 이제 이 레벨은 당연히 이제 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 사항이 있고 그 레벨이 올라가면은 경주마의 기본 속도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는 경주에 계속 나가서 이제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XP를 계속 채우면은 이게 일정량 이상 쌓이면은 레벨이 올라가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이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레벨 오른쪽에 있는 이제 3이라고 써 있는 이 이제 이게 클래스인데요. 클래스가 이제 일정 레벨을 넘어가게 되면은 클래스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벨마다 이제 들어가는 클래스가 결정이 되게 돼 있고 여기 뒤쪽에서 살펴보시면은 이런 클래스가 1에서 6까지 존재하고 이 클래스마다 해당되는 레벨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레벨이 오르면은 클래스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 요 클래스의 의미는 클래스별로 이제 경기가 카테고라이즈가 돼서 이제 클래스 3번끼리 경기가 이루어지고 클래스 1, 2번끼리 경기가 이루어지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너무 이제 레벨 차이가 나는 이제 경주마끼리 경기가 이루어지면은 이게 일방적인 경기가 되고 게임이 재미가 없어지니까 그 일정 범위 내에 있는 경주마끼리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레벨 왼쪽에 4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 내용은 EVO, 이제 에보라는 이제 특성인데 에볼루션의 약자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말마다 그냥 이제 특징적으로 변하지 않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요 이제 왼쪽 아래편을 보시면은 이제 에보 값에 따라서 X 레벨이 결정되는. 그래서 이제 뭐 이 말을 되게 많이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에보가 낮은 걸로 시작을 하면 안 되고 원 처음부터 에보 값이 높은 이제 말을 거기에다가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브리드 타입이랑 에보 관계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브리드 타입이 이제 그 원래부터 이 말이 얼마나 이제 희소하고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냐에 따라 이제 구별이 되는 거고 얘들이 이제 제네시스 말 제일 이제 희귀한 거일 경우에는 항상 이제 에보 6으로 나오는 거고 나머지 조금 더 이제 낮은 이제 등급으로 갈수록 이제 할당될 수 있는 에보가 1에서 3까지 이거는 이제 랜덤하게 이제 나오는 형태인데 그렇게 해서 등급 체계가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블러드라인, 그러니까 혈통인데 혈통이 네 가지가 있어서 나카모토에서부터 부테린까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이게 이제 나카모토가 좋은 형태고 부테린이 가장 흔한 형태인데 이제 양자가 다 이제 높은 말과 낮은 말이 이제 교배를 하면은 낮은 쪽으로 따라가는 그런 이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대충 뭐 주요한 내용들은 말의 특징을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주마별로 이제 또 설명 못 드린 특성이 이제 뭐 어빌리티다, 스테빌리티 그러니까 뭐 안정성이나 디스턴스 프레퍼런스라고 해서 그 어떤 이제 경기가 이제 거리가 1,500m 거리 이제 경기도 있고 3,000m 경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경기가 좀 특성이 있는데 어떤 이제 거리에 가장 잘 뛰는 말이다 그런 것들이랑 스태미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만 잡아서 스태미너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스태미너는
이제 말을 해서 이해할 수 있듯이 경기 수행에 따라 이제 이게 말이 이제 소모되거나 회복되는 이런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어, 스태미너가 이제 이제 경기를 치를수록 계속 이제 떨어지는 형태가 되고, 5번에서 10번 정도의 이제 레이스를 치르게 되면은 이제 스태미너가 90% 정도에 이르게 돼서, 이때까지는 어, 경주마에 이제 그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그 이상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성능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져서 이제 경주에 내보내더라도 이제 정상적인 퍼포먼스를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제 경주마가 스태미너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12시간을 기다려야지 이제 100%를 회복하는 그런 형태를 해서, 많은 플레이를 하고 싶은 유저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좋은 말만 있다고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복수의 경주마 NFT를 보유하게 이제 유인하는 그런 요소로서 이제 작동하도록 설계를 해둔 것 같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교배에 대해서 간단히만 이제 살펴보면은, 교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여기 지금 왼쪽 화면을 보면은 스터드 팜이 있어서, 여기가 이제 교배를 할 수 있는 농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컷을 스터드 팜에 이제 넣어서 이제 암컷의 선택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지금 여기 리스트에 나와 있는 말들은 다 이제 수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본인이 암컷을 보유하고 있는데 스터드팜에서 수컷을 이제 내가 골라서 그 수컷이랑 교배를 시켜서 같이 이제 자손을 얻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런 수컷말을 이용해서 교배를 할 경우에는 이런 수수료를 내고 이제 내가 보유한 암컷말이랑 이제 교배를 해서 이제 브리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브리딩 비용이 들게 되는데,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브리드 타입이나 어떤 이제 혈통이 얼마나 이제 희귀하냐에 따라서, 희귀한 게 좀 더 비싸고 흔한 것들이 좀 더 싸고, 그런 이제 차이가 있게 되고요. 여기 오른쪽은 이제 실제로 이제 이 교배할 때 선택을 하는 이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제드런이 어떤 식으로 이제 동작하는지에 대해 살펴봤고, 네, 기타 이제 이게 경마라는 주제는 글로벌리 되게 인기 있고 이제 범용적인 주제다 보니까 유사한 컨셉의 프로젝트들이 사실 되게 많기는 해요. 그래서 그 보면 이제 왼쪽에 있는 디레이스라는 이제 BSC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아발란체에서 하고 있는 이제 메타더비라는 이제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그 뭐 주요 컨셉들은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좀 조사해가지고 비교 분석, 어떤 점이 다르고 비슷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시간상 좀 제가 이제 못했고요. 이제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개인적으로는 좀 정리를 계속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을 때는 이제 이런 이제 퀄리티나 커뮤니티 활성도 측면에서 이제 제드런보다 조금 이제 낮은 것으로 이제 보이고, 조금 뭐 열의에 있다고 보입니다. 네. 여태까지 살펴본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네. 제드런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경주말을 육성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육성한 말을 이제 토너먼트, 그러니까 경쟁할 수 있는 PVP 모드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승리하는 그두 가지 축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제 서비스고,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 롱런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로는 이제 우수한 그래픽 요소, 굉장히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파트너십 이벤트들도 굉장히 이제 잘 준비를 해서 이런 것들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공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뭐 우마무스메 같은 이제 뭐 메가 히트작이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이, 이 제드런 같은 경우는 이제 육성 과정에서 이제 단순 반복 플레이가 계속 경기에 내보내고 이제 그런 반복적인 플레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피할 수가 없는 요소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마무스메는 이제 흥미로운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를 이제 이 육성하는 과정에 다 녹여서 사람들이 이제 최대한 이제 뭐 재미있게 이 육성 과정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지 이제 차후에 이런 이제 B2B 프로젝트도 대중들이 많이 이제 선택을 받고 플레이어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제가 정리한 사항은 여기까지. 네.